1990년대 초반 배우 이영애는 화장품 광고로 일약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를 강조한 태평양의 마몽드 광고였죠. 이 광고가 화제였던 건 이영애의 외모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의 시대상을 잘 반영했는데 당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여성들은 보다 능동적이고 독립적으로 변화하던 시기였죠. 마몽드는 불어로 나의 세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광고 카피로는 결혼이 목표는 아니다. 성취는 남자의 것만이 아니다. 나의 삶은 나의 것과 같이 당시 여성들의 마음을 대변했습니다. 약 20편에 달하는 CF 속에서 이영애는 형사, 외신기자, 구조원 등으로 업무에 몰두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죠. 이영애는 시간이 흘러 인터뷰에서 나의 20대 시절을 모조리 마몽드 CF에 쏟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태평양의 광고가 인기를 끌자 경쟁사에서도 유사한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럭키 드몽 화장품에서는 박주미가 카레이서로 등장하기도 했죠. 그러나 아모레퍼시픽의 광고가 매번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10년 동안 마몽드의 얼굴이었던 이영애, 다음 모델은 허준의 예진한 시역으로 큰 인기를 끌던 황수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황수정은 대형 스캔들에 휘말리면서 마몽드의 이미지까지 추락했죠. 이후 박주미, 한가인, 한지민이 마몽드 전속 모델을 거쳤습니다. 이때는 이영애의 광고와는 다르게 청순하면서 투명한 이미지를 강조했죠. 그리고 2012년 소녀시대 유리를 내세운 광고는 시청자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명품백이 갖고 싶을 땐 남친을 사귄다는 광고는 많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여성을 남자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그리는 등 민감한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죠. 오히려 20년 전 이영애가 출연한 광고가 훨씬 진보적인 광고로 회자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태평양의 광고로 인기를 끌었던 이영애는 2006년부터 LG 생활건강의 전속 모델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화장품 광고계를 새롭게 써내려간 아모레퍼시픽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역사 그 자체라고 불리어도 손색이 없습니다. 자, 오늘은 아모레퍼시픽의 역사와 재미있는 사실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의 모태는 나의 어머니다. 우리 회사는 여성이 키운 기업이다. 창업자 서성환 회장이 입버릇처럼 말했던 내용입니다. 때문에 회사의 역사를 보려면 그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하죠. 황해도 평산에서 태어난 성환은 개성에서 성장하며 간의 수공업으로 화장품을 제조하던 어머니의 가업을 이어받았습니다. 그의 모친은 당시 여성의 머리를 가꾸는 데 필요한 동백기름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품질이 무척 뛰어났기에 입소문을 타고 전국으로 퍼졌다고 하죠. 성환은 원료를 구매하는 일을 맡았는데 개성에서 서울 남대문까지 180리 길을 자전거로 왕복했다고 합니다. 이후 개성의 문을 연 김재현 백화점에서 화장품 코너를 오픈하여 판매까지 맡았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이 백화점에서 그의 아내가 될 병금지 여사가 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곱상한 얼굴과 성품을 기준으로 취업한 백화점 판매원들은 그야말로 신여성이었죠. 사업의 재미를 알아가던 것도 잠시 날벼락 같은 징병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때는 1945년 1월로 일본이 패망하던 해였죠. 전쟁터로 끌려간 그는 중국의 황량한 평원에서 힘겨운 훈련을 받았습니다. 같은 해 8월 15일 일본이 항복을 선언했지만 중국에 있던 그는 중국이 일본으로부터 항복 문서를 받은 뒤에야 풀려났습니다. 그날은 1945년 9월 5일이었고 이날이 태평양의 창립 기념일이 되었죠. 이에 대해 그의 아들 서경배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대 회장은 진정한 자유인이 되기 전의 일은 진정한 창립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다. 강제로 끌려간 전쟁터에서 제대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은 날을 창립 기념일로 선언한 것이었죠. 이후 한국으로 귀국한 그는 태평양 화학공업사를 세웠습니다. 태평양만큼이나 큰 기업을 만들고 태평양을 건너 세계로 진출하겠다는 뜻이었다고 하죠. 처음으로 출시한 제품은 메로디 크림. 이 제품은 뛰어난 품질은 물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의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부산행 피난열차에 몸을 실어야만 했죠. 성환은 피난길에도 원료를 가지고 갈 정도로 화장품에 무서운 진영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남성용 헤어크림 ABC 포마드를 출시했죠. 당시는 미군의 영향으로 긴 머리를 포마드로 정돈하는 헤어스타일이 유행하던 때였습니다. 기존 제품이 가지고 있던 뻣뻣한 머릿결, 번들거림의 문제점을 보완한 제품이었죠.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 제품이 집화장에 닿자마자 도매상들이 물건을 모두 인수해갈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에는 한국 최초의 연구실을 만들며 연구개발의 추석을 다졌습니다. 연구실을 만든 후 출시된 ABC 100번 크림 또한 엄청난 히트를 기록합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사원을 걸고 대규모 투자를 결심, 당시 보기 드문 자동화 시설로 완비한 대규모 공장을 설립했죠. 그러나 엄청난 투자로 인한 자금난으로 망하는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기도 했는데 다행히 무사히 위기를 넘기며 더욱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태평양의 역사는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1964년 어느 날 서 회장은 연구원들에게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한국인 몸에 맞는 원료는 역시 한방 원료입니다. 우리 회사가
한방 화장품을 개발해 봅시다. 한국인 체질에 맞는 화장품을 개발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시간은 흘러 1987년 수많은 노력 끝에 피부에 아름다운 눈꽃을 피운다는 설화가 개발됩니다. 설화는 각종 한방 약초들에서 효능 물질을 추출해 만든 화장품이었죠. 그로부터 10년 후 한방 화장품의 진수라고 불리우는 설화수가 탄생했습니다. 연구를 시작한 지 4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른 뒤였습니다. 설화수는 광고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출시 후 몇 년간 단 한 번의 TV 광고도 하지 않고 모델도 쓰지 않았으며 신문과 잡지에 간단한 제품 사진만 넣어 광고를 실었다고 하죠. 이에 대해 회사 관계자는 제품보다 좋은 모델은 없다는 신념 때문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모델 개런티에 들어갈 비용을 문화 마케팅에 쓰는 쪽으로 돌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화수는 입소문을 타고 소비자가 알아서 구매했습니다. 이후 설화수는 아모레퍼시픽의 대표적인 브랜드로 성장했죠. 그러다 출시 20년 만에 송혜교를 첫 모델로 발탁했습니다.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큰 성공을 거두며 송혜교가 중국에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모두가 아는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하면 방문 판매 제도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1964년 태평양은 방문 판매 사업을 시작합니다. 먼저 방문 판매 전용 브랜드를 개발했고 전 사원을 대상으로 브랜드 이름을 공모했죠. 선정된 이름은 아모레로 당시 인기를 끌었던 이탈리아 칸촌의 아모레미우에서 따왔습니다. 다음은 인력이었는데 전쟁 미망인에게 주목합니다. 그 무렵 전쟁 미망인은 37만 명에 달했고 그들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1980년 판매원은 16,500명에 달했으며 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는 전체 매출의 85% 이상을 점유했다고 하죠. 이 방문 판매 제도는 태평양의 성장을 이끈 주역이자 오늘날의 아모레퍼시픽을 만든 주인공이었습니다. 하지만 90년대 초반 전문점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방문 판매는 급속히 위축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시장 점유율도 계속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 시절 재계에서 유행하던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가 엄청난 부실을 안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모레퍼시픽은 증권, 보험 등 다양한 계열사가 있었으며 농구단과 야구단도 가지고 있었죠. 문제는 화장품 이해에는 대부분 적자였습니다. 이때 경영 전면에 서 회장의 차남 서경배가 등장하며 주도적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습니다. 서 회장은 슬하에 2남 4녀를 두었습니다. 딸 4명은 모두 회사 경영에 일절 참여하지 않았고 아들 2명은 80년대에 그룹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장남 서영배는 82년 태평양 화학에 입사한 이후 태평양증권 부사장과 태평양 종합산업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차남 서경배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거쳐 미국 코넬대 대학원을 갔고 졸업한 직후인 87년부터 경영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여느 재벌가처럼 장남이 후계자 자리를 차지하는 듯했으나 반전이 발생합니다. 차남 서경배가 진두지휘한 사업 재편으로 둘의 명함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었죠. 서경배가 태평양 화학에 입사한 1987년 회사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먼저 정부가 화장품 수입을 전면 자유화하면서 외국산 화장품이 국내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국산 화장품의 매출이 급감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종합그룹이 되겠다며 전자, 금속, 건설, 증권 등으로 사업을 다각화하면서 막대한 부채가 쌓여 있었습니다. 새롭게 기획실장이 된 서경배는 본업인 화장품에 모든 집중을 해야 한다고 확신, 본업 이해 계열사들을 모두 매각하자고 부친을 설득합니다. 그렇게 대부분의 계열사들을 매각함으로써 화장품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재편했죠. 당시는 너도 나도 다각화를 외치던 시기로 태평양의 이 같은 행보는 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재편이 얼추 마무리되어가던 1997년 마침내 외환위기가 발생합니다. 많은 대기업들이 유동성 위기로 쓰러지게 되었지만 사전에 체질을 개선한 태평양은 느긋할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주력 브랜드들을 연달아 내놓으며 시장 지배력을 공고히 했죠. 이렇듯 서경배의 놀라운 성경지명으로 회사는 위기를 벗어났고 화장품 전문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이를 통해 능력을 인정받은 서경배는 1997년 대표이사에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서경배 회장의 중국 진출은 가장 중대한 의사결정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계 유명한 화장품 회사들은 중국 경제의 중심이었던 상하이로 진출했지만 서 회장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먼저 중국 외곽 지역에서 경험을 쌓은 뒤 중심으로 들어가는 전략이었죠. 이 같은 전략은 성공하여 한때 중국에서 빅5에 꼽힐 정도로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사드 사태를 기점으로 실적이 떨어지고 코로나19로 수요까지 줄면서 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한편 서 회장의 장녀인 서민정 씨에 대한 승계 작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민정 씨는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베인앤컴퍼니, 장강경영대학원 MBA 등 화려한 학력과 경력을 가졌습니다. 사실 그녀는 결혼과 이혼으로 더욱 화제가 된 인물이었죠. 만난 지 3개월 만에 약혼 4개월 후 결혼, 그리고 결혼 8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전남편은 홍정환으로 이부진, 이서연 등과 사촌지간입니다. 그의 아버지 홍석주는 이건희 회장의 부인 홍나희 여사의 친동생이기도 하죠.
자, 우리나라 여성들은 핸드백은 외국 명품을 선호하지만 화장품은 우리나라 제품을 선호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화장품이 최고라는 것을 의미하죠. 대한민국 뷰티의 역사 아모레 퍼시픽을 응원하며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역사비디오였습니다.